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상승률이 조금 좀 둔화가 되긴 하고 있죠.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전의 변동성, 막 예전에 1%, 2%씩 오르던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장중에 분봉들을 보시면 여전히 변동성은 굉장히 높은데 이 변동성이 장중에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감이 종가가 이렇게 좀 상승률 자체가 그래 높지가 않은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의 힘이 떨어지고 있어서 뒷심 부족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상승 속도는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쐐기형 패턴들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뭐 긴장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 뭐 그래서 내일 또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또 조기 폐장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제부로 이번 주 끝났다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미국 증시 뭐 이제 문 닫고 뭐 쉬러 가는데 우리도 이 기회에 밤에 빨리빨리 자자고요. 그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다라고 일단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오르고 있다. 요까지 일단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일단 예상에는 뭐 부합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미래 전망이 어둡대나 하여튼 뭐 그래서 반응은 좋지 않았죠. 엔비디아는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만들었고 그 어젯밤에 이 원래 금요일 날쯤 발표가 되는 지표이긴 한데요. 미시간 인플레이션 지표인데 이게 어젯밤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땡스기빙 연휴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미리 좀 지표를 좀 발표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살짝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큰 악영향은 주지 않고 예상치를 뭐 많이 넘어간 건 아니고 살짝 넘어간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했어요. 이 정도면은 좀 많이 이 정도면 좀 적당히 많이 하회한 편인데 그래서 이것도 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겠죠, 그죠? 너무 그 예상치를 하회해버리면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야, 이거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자세히 가만히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자면은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실적에 대한 반응이 일단 별로 안 좋았다. 그죠? 그리고 저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고용시장이 너무 뜨거울 수 있다라는 우려로 증시에 좀 안 좋은 거.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전에 보셨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다. 아,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는 일단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는 거는 어떤 투기적인 이유, 기존의 관성,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가려는 그 힘 때문에 증시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으나 슬슬 어쨌든 안 좋은 소식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한편으로는 또 재료 노출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젯밤부터는 뭔가 이제 재료들이 좀 안 좋은 재료들도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시장의 방향 전환을 좀 일단 뭐 기대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발상의 재료일 뿐이지, 그죠? 아직까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야, 이게 시장이 꺾인다는 근거가 있냐?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 잘 하시고 기다려야 된다. 계속해서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증시가 좀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누적된 피로감이며 뭐 그 지금까지 급등으로 인한 어떤 누적된 피로감이며 지나친 쏠림 뭐 이런 거에 대한 경계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꺾인다는 근거도 보이지 않으니 이게 애매한 겁니다. 계속해서 손가락 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주식 따라 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락 베팅할 수도 없고 현금 들고 이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차라리 조정이 나오면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나올 게 뭐 조정이 아니야. 여기서 하락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이야 생각하고 뭐 하락을 진입하시거나 하여튼 뭐가 됐든 근데 지금 이 어떤 것도 신호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락 전환을 하겠다는 신호도 없고 여기서 뭐 아직까지 뭐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시간만 죽여야죠.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슬슬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
오늘 밤은 미국 증시 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본도 휴장이네요. 예,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증시 일정 알아놓으시고 사실상 뭐 미국 증시 휴장하니까 사실상 뭐 그죠? 벌써 금요일인 것 같네요. 기분은요. 하지만 금요일은 아니죠. 목요일이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네요. 주말까지. 어젯밤 미국 증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상승장이니까 잘 올라왔고요. 장 초반에 어떤 엔비디아 실적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걸로 해서 비교적 좀 제 예상보다는 강하게 미국 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인 거냐면은 사실상 전일 고점을 돌파한 차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세에 힘입어서 대폭락을 할 수도 있었지만 꾸역꾸역 잘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한 4%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이 급속한 폭락 가능성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폭락 가능성을 잘 이겨내고 또 꾸역꾸역 버티면서 일종의 뭐 작은 측면에서의 레벨업, 상승 추세 지속 뭐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장 초반에 만들어 놓고 그 시세를 하루 종일 잘 지켜준 꼴이 됐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 일단 보시다시피 일봉상으로 보면은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긴 하나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S&P도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상승이 둔화된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이런 삼각 수렴형, 어떤 쐐기형 이런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고, 다만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너네 냄새는 좀 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게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거긴 한데 어딘가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급등한 이후에 확 대폭락이 있는 게 아니면은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시 저항을 확인하는 피곤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약간 좀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봉의 길이만 조금 길어졌다 뿐이지 이때 이 흐름과는 크게 뭐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는 않거든요. 가만 보시면요, 여기 본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어딘가를 잘 못 넘고 있다. 이게 본질적인 지난 일봉인데, 나스닥 일봉인데, 지난 한 15일, 16일, 17일 이 애매했을 때 그때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봉의 길이만 조금 길어졌을 뿐 지금 이번 20일, 21일, 22일 오늘까지 해서도 지금 이 답답한 모습은, 근데 이 본질적인 모습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딘가 하방 진입하자면 뭐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근거가 없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좀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자리에 대한 기준은 똑같이 갑니다. 뭐 지난번 15일, 16일, 17일 날 뭐 만들어놨던 어떤 중요한 지켰던 저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들이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방향 전환이 된다는 이런 사실은 여전한 거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어딘가를 넘어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구나라는 거를 이야기할 만한 저항,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겉으로 보면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실질적인 내용은 뭐 이런 박스권으로도 한편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봉상으로 보니까 이게 표기가 좀 잘 안 되는데 분봉으로 보면 이제 좀 보이긴 하죠. 분봉으로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움직임들이 다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으로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박스권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 단기적인 흐름은요. 물론 근데 이걸 아무도 박스권이라고 하지 않죠.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 조금 좀 부자연스럽고 하여튼 상승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지금 신고가의 영역이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요즘에 장중에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게 위쪽에 저항이 없으니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항은 있어요. 여기 1년 전에 2년 전에 만들어놨던 중요한 역사적 고점 자리가 저항이긴 저항인데, 역사적 고점 자리는 이런 1년 전, 2년 전에 만들어놨던 저항 자리는 이런 직전 고점 뭐 이런 자리와는 다르게 영향을 조금 다르게 미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사실상 신고가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 지난번 몇 년 전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는 은은하게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만 좀 가볍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신고가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장중에 급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그죠? 이 뒷심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급등이 나타나더라도 꼬리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 제가 이제 어떤 대응을 했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이제 5분봉인데요. 자, 5분봉 그 전날 거래된
그 전날 거래됐던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전일 저점이 전일 종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였죠. 이 정도. 근데 어제 시가가 여기였습니다. 16,070 정도가 어제 시가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스닥은 굉장히 큰 폭의 갭상승 출발을 한 겁니다. 여기가 그 월요일 날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일 고점 부근을 아득하게 뛰어넘어서 출발을 했고, 이미 또 그리고 월요일 날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을 사실상 거의 넘어갈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굉장히 큰 갭상승 출발이라고 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갭상승 출발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날 같은 경우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원웨이 상승도 충분히 가능했다. 2%, 3% 지수의 급등도 충분히 가능했던 날입니다. 다만 이제 오랫동안 올랐던 상승 피로감, 수급적인 쏠림 심화, 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실망감, 혹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일단 올랐다 빠지긴 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일단은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응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일단 사실상 레벨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거는 사실상 말씀드렸죠. 신고가 영역이라고요. 신고가 영역에서는 이 아무리 튀어 올랐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은, 이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고 싶으면 그래도 이런 어떤 직전 고점 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급등을 해야 반등시 매도 전략도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는 완전히 레벨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했던 생각은, 이건 내 능력으로 못 먹는 시세다. 여기서 고점을 잡는 건 내 능력으로 못 먹는 거야 라고 일단 바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도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장 초반에 굉장한 급등을 해서 이걸 유지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들이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서 아쉬워서, 그래서 일단 자리를 그래도 매매의 기준은 잡아야 되겠죠. 이건 내가 못 먹는 시세야 라고 고점 잡는 건 내가 못 먹는 시세야 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다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긴 한데요. 저는 시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가, 어제 일봉의 시가, 그 자리가 16,070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어요. 원웨이 상승장일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원웨이 상승장이고 싶고 하루 종일 오르고 싶었으면, 진짜 강한 장이었으면은 이 시가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가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봤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하자마자 다시 바로 되돌렸죠. 20분 만에. 5분 봉이니까요. 봉 한 4개, 5개 나왔으니까 2, 30분 만에 시가를 붕괴시킨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거 봐라.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는데,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바로 시가를 붕괴시켰다. 더군다나 이 변동성 유지한 채로, 굉장히 긴 장대 음봉이 나온 채로 이 시가를 붕괴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도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서 시가 붕괴시키는 거 보고 여기 양봉 조그만하게 튀어나올 때 여기서 일단 하방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봤죠. 일단 시가를 붕괴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 하락 시세가 계속 터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보합까지는 무난하게 빠져야 됩니다. 보합까지는요. 보합이 대략적으로 어제 어느 정도 자리냐면은, 보합이라는 건 그 전일 종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수월하게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죠. 변동성도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있고, 그래 지켜봤는데, 시가까지 무난하게 빠져야지 최소한 제가 생각하던 1번 시나리오, 이 급등 이후 대폭락이 이어지는 급락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라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가 어떤 보합 자리인데, 보합까지는 수월하게 밀려야 되는데 보합이 아니고 16,000에서 15분 동안 버텼어요. 20분 동안 버텼어요. 16,000을 또 지지력으로 또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16,000 지지력으로 확인했으니까 일단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 정도에서 버틸 정도로 매도세가 약하면 재미없을 수 있는데라고 일단 고개를 갸우뚱했고요. 하지만 수익 중이니까 가만히 있었죠. 여기 시가에서 진입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지. 16,000에서 올라올 수 있어. 지지력이니까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번에 올라올 때 여기 시가는 터치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시가 터치 안 하고 빠지면은, 보합까지 빠지면 괜찮다라는 생각. 근데 보시다시피 시가를 터치를 했고 심지어 넘어갔죠. 시가 살짝 넘어가는 순간 바로 그냥 손절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니까 0. 몇 프로 정도 살짝 이 정도로 손절하고 치웠습니다. 이 강력한 맨 처음 장초반 강력한 매수세 등장했는데, 그걸 뒤덮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고요. 강력한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시 시가를 회복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매도세도 강력한 매수세도 다 뻥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나타나는 해프닝인 것일 뿐, 결과적으로 시장의 힘 자체는 위로도 팽팽 아래로도 팽팽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를 많이 건드린다라는 건요. 그래서 이 순간에 바로 청산하고 컴퓨터 딱 끄고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론 장 막판에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의미는 없다. 예. 어차피 이런 거는 어떤 매수세 등장, 어떤 하방 경직성 확인 이런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요. 일봉 상황 보시면은 저렇게 시가를 결과적으로 붕괴시켜서 음봉으로 마감했네. 예. 그렇긴 한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하여튼 시원하게 잤습니다.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분명히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항 테스트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많이 좀 고점을 좀 높이기도 해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어딘가에든 기준들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기준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어젯밤 저런 급락으로 인해서, 어젯밤 이 급등락으로 인해서 이 대략적으로 박스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어떤 이런 박스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위쪽으로는 여기, 아래쪽으로는 여기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들은 만들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매수세들이 좀 워낙 강해가지고요. 일단 좀 조심스럽게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아래를 깔끔하게 붕괴시키든가 아니면은 위쪽에서 뭔가 이렇게 매도세가 확 누적시키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굉장히 애매한 구간의 연속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박스가 이 정도 박스였는데 여기 상단을 높임으로 인해서 박스의 상단이 여기까지 좀 높아진 것일 뿐, 일단 시장의 본질 자체는 나스닥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냥 비리비리하다, 답이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시가, 저렇게 이제 신나게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시가의 의미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시면 좀 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나스닥은 신고가의 영역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매매 기준 이런 게 잘 없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시가라도 기준을 만들어 놓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강세 지속되고 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점들에 의해서 이 금리도 근데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됐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삼각 수렴형의 쐐기형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금리들 어젯밤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딘가 부근을 이렇게 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하방 경직성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지지력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잘 빠지고 있는데 워낙 지난번 누적된 하락이 많기 때문에 하락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얘도 급반등과 매수세는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중요한 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손가락 빨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 일단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난번 하락이 언더슈팅인 건 알겠는데, 근데 중요한 자리 여기를 돌파한 척하지는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로 잘 빠지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잠깐 볼까요? 유럽 증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도 지난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독일 증시인데 돌파한 척하면서 일종의 레벨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렇게 레벨업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대폭등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위쪽에 있는 저항도 부담스럽고 여기 직전 고점 자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다가 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라든가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슈들의 영향으로 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보시면은 일종의 어떤 쐐기형 이런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증시는 이 쐐기형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게 좀 좋긴 하다. 쐐기형은 말씀드렸다시피 쐐기형의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길어질수록 이 쐐기형이 힘을 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증시는 이 의미 있는 쐐기형 모습도 좀 잘 아니긴 하고, 쐐기형 만들어지는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쐐기형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좀 설명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좀 쐐기형이죠. 금리가 쐐기형이기 때문에 금리는 더군다나 기간도 어느 정도 충분히 길기 때문에 금리는 쐐기형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적합할 수 있는데 증시는 조금 좀 설명력이 떨어진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다 살펴봤고요. 이거 켠 김에 장단기 금리차 한번 체크합시다. 장단기 금리차도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렇게 쐐기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경 직선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잘 빠지는 그림입니다. 이 반등의 신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똑같죠. 너무나 아래쪽으로 가던 게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된 거예요. 어떤 극적인 전환도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신호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는 일단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다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기술적으로는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져 갖고 일단 이렇게 돼 버리긴 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금리나 이런 부분은 이 연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하락 추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어떤 조정 중인데, 조정이 좀 언더슈팅 나온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뭐 대략적으로 뭐 박스권 정도라고 일단 아직까지 볼 수 있는 레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건 정상화 되긴 될 거거든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이게 비정상이죠, 그죠? 여기가 0인데 0 밑으로 가 있는 이게 비정상인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정상화가 되긴 돼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근데 일단 어쨌든 이 흐름은 시작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 흐름이 어쨌든 좀 이렇습니다. 그 증시의 어떤 뭐 아니면 금융시장의 어떤 투기적인 요인 때문에 좀 이런 흐름이 좀 애매한 이런 흐름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 하락으로 전환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는 이걸 하락 전환해서 다시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심화될 거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 일단 받고, 그 어젯밤에 참 요거를 이야기하는 순서가 좀 바뀌긴 했네요. 변동성 지수들이 이제 뭐 극심한 언더슈팅 뭐 약간 이런 구간까지 좀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그 나스닥 지수 제가 하방을 안 할까 하긴 했었는데요. 어젯밤까지 그 나스닥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어제 이 봉은 못 봤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야,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급등을 하는데 나스닥 변동성들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이 정도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버티겠다 싶어갖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나스닥 하방을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변동성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젯밤에는 이제 뭐 증시가 또 안정적으로 또 장중에 오르기도 하고 해서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급락을 하고요. 그리고 빅스 지수 자체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만큼 어젯밤에는 일단 시장이 변동성을 죽이면서 매물이나 소화하겠다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죽은 거는 일단 뭐 어떤 뭐 특별히 이상할 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하락할 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하락하는 건 맞긴 맞는데요. 얘도 보시다시피 극심한 쏠림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력 없죠. 다 음봉이고 다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지지력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반등을 이야기해요. 그런 건 말도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 이 지난번 어느 정도 중요한 지지선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번 버텼다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또 주춤주춤 하다가 또 한 번 더 지금 급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뭐 저의 표현으로 뭐 대응의 난이도는 쉬워졌다? 뭐 그렇게, 그죠? 일단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일종의 쏠림이 얘도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급격한 되돌림도 좀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 빅스 지수는 전저점 자리, 역사적인 저점 자리에 지금 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어요. 그죠?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으면 지지선에 안 내려오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런 지지선의 역할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써먹으면은 이 지지선의 역할은 없어진다라 말씀드렸는데, 빅스는 좀 예외입니다. 빅스는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빅스는 뭐 4번, 5번이고 이런 어떤 지지선이나 어떤 추세선이 있으면 이 뭐 3번, 4번 이상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독특한 능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의 특징은, 예를 들어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사실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인데 조금 깼다가도 다시 불쑥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좀 그래요. 좀 그래서 일반적인 뭐 주식이나 뭐 일반적인 뭐 지수의 움직임과는 조금 좀 특성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좀 슈팅성 이런 것도 좀 과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약간 기술적인 분석이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이런 사실 자체가 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급반등도 일어날 수 있다. 빅스는 괜찮은데 하여튼 나스닥 변동성 보시면은 조금 좀 그런 끼가 좀 더욱더 좀 잘 보이긴 합니다. 쭈루룩 죽여놓고 여기서 한번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이 급반등도 가능한 패턴이긴 하다. 근데 그래서 일단 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요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어젯밤 국제유가가 장중에 폭락했다가 다시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로써 삼중바닥형 가능성도 좀 생긴 셈인데요. 어쨌든 이 자리는 중요한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자산들이 일부 있죠. N원 환율, 위안원 환율, 이런 것들이,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이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을 테스트하고 있는 공통적인 자산들인데요. 하여튼 이 국제유가의 어제 꼬라지를 보시면은 더 이상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좀 없는 모양이구나,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재밌는 게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좀 동기화가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도 일단 하반 경직성은 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겠구나,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지력은 확인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상승을 하려면 매수세가 나와야 됩니다. 매도세는 일단 어떤 매도세는 잘 극복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여가지고 아직까지는 바닥 테스트만 진행 중이다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달러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원자재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유가는 뭐 감산 이슈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온 걸 보니까 일단 국제유가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 말씀드렸죠, 그죠? 엔비디아가 실적의 선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저기 참 참고로 이제 어젯밤 움직임에 관련해서 이제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자면은 주식들도 움직임이 비슷해요. 애플입니다, 그죠? 위에 꼬리 길게 달렸고요. 일단 의미 있는 매도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딘가 매도세가 있네, 너 어딘가를 잘 못 넘어가는구나, 힘들구나, 이런 거는 살짝 확인을 했습니다. 살짝 앞으로 움직임이 둔화되는 게 본격적인 흐름일 수 있겠구나. 나스닥 지수와 애플의 강력한 급등 시세가 일단 좀 둔화가 되고 있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어젯밤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다시피 어젯밤에 신나게 오르다가 좀 흐름이 좀 이제 슬슬 둔화가 되네, 슬슬 둥근 천정형 모습 비스무리한 게 좀 눈에 띄죠. 얘도 어떤 쐐기형 비스무리하다라 말씀은 드릴 수 있겠네요. 다들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엔비디아는 어째저째 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일단 얘는 좀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그래도 좀 보여지죠, 그죠? 조금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했다. 그래도 나름 그 대장인데, 얘도 엔비디아도 나름 대장이라고 안 하면 좀 서운하죠. 대장인데 야 봐라, 전고점 부근에서 버벅버벅거리고 있네, 그죠? 시장이 지금 좋게 보기만은 어려운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나 갈 거야 하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진전은 잘 없습니다. 그 말씀드렸죠. 힘 자랑을 하고 있지만, 힘을 뽐내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고 있으니까 코스피 분위기 안 좋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에코프로로 조금 더 몰려가고 있구나, 또 오늘도 애매하고 재미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우린 이 네 종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코스피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매수세가 많은 건 맞고요.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거라 위험 관리가 필요한 거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갖고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그죠? 답답한 구간 안에서 답답한 구간 안으로 더욱더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험 관리나 잘 하시고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강력한 힘은 뽐내고 있는데,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 투자자들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근데 냉정하게 쳐다보시면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어떤 증시가 올라가겠다는 그런 힘들은 분명히 충만하고 기세는 좋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는 건 맞긴 맞는데요.
근데 아무튼 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누가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위협을 받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위협 없는 것처럼 보고 행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쫄지 않고 냉철하게 보는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 양봉을 검증하고 있네요. 너 어제 상승한 게 맞냐? 이러면서 검증을 하고 있네요. 오늘 잘 봐야 되는 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잘 봐야 되는 건 11월 6일 날의 종가입니다. 1296.9원. 97원, 1297원이라 하면 되겠네요. 97원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도 그렇잖아요. 결국 나 더 갈 거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은 강하지만 뭔가 진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험 관리 잘 하시고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